네, 오늘은 여기 적혀 있지만 혈관 건강 면역수라는 걸 원래 만들 건데 원래 당초에 이 처방은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육수로 그냥 끝나는 거였었는데 제가 조금 더 재미있고 또 이렇게 드시기 좋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스프의 개념으로 약간 업을 지켜가고 처방을 손을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거는 오늘 수박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박탕을 하고 혈관 건강 면역수를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음식 치유에 사실 이제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복합당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제가 암 환자도 치료하고 암 환자한테도 도움을 주고 많은 환자들한테 이렇게 주로 많이 난치성 환자를 위해서 쓰고 있는 복합당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여기 그 실습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 포함이 안 돼 있던 거를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그 복합당 처방을 다음 시간에 하려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혈관 건강 면역수를 끌어올리고 수박탕은 오늘 말로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말로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에다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나가보니까 수박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철이 아니라서 요만한 것과 값이 제법 비싸고 또 맛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이런 말로 하는 게 좋겠고 오히려 복합당이라는 처방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하시고 우선은 이제 법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법제를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법제하는 동안에 또 이야기 나눌 거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걸로 보고요. 오늘은 혈관 건강 면역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잠깐 되짚어 보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식물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음식 재료를 쳐다볼 때 단순히 영양학적 개념에서만 쳐다보지 말고 얘가 어느 계절에 나왔는지 아니면은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또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넓적한 배추 이파리나 케일 이파리처럼 생긴 애도 있고 부추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긴 애도 있고 또 같은 잎이라도 무잎이나 이런 것처럼 햇빛을 민들레 잎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톱니형으로 생긴 애가 있고 그냥 이렇게 둥근 게 다 있는 형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넓적한 것은 햇빛을 잘 받기 위한 구조로 발달이 되어 있는 애들이고 이렇게 빼쭉하게 되어 있거나 톱니바퀴형으로 된 것은 햇빛을 조금 덜 받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햇빛을 받기가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몸이 차가우니까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톱니바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햇빛을 덜 받아도 되니까 그만큼 냉성은 아니다. 이제 이런 거 되고 또 빼쭉빼쭉하게 생긴 건 마찬가지인데 햇빛을 적게 받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물속에서 산다는 얘기는 물을 버릴 줄 안다는 이야기고 그 물을 뭔가 다룰 줄 아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물속에서 사는 거고 사막에서 사는 애는 물을 저장할 줄 아니까 사막에서 사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이 대략 어떠한 성질,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짐작 정도 한번 해보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그 하나만으로도 훨씬 더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안다고 어디 나와서 막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돋보이는 시절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많이 아는 것이 사회를 성공하고 훨씬 더 남들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었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뭔가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요거만 두들기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 자랑은 의미가 없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는 GPT 같은 거, 챗 GPT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지금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마 정말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챗 GPT 같은 경우는 가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만든 가공적으로 만든 신이구나, 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어났던 모든 지식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리 다 기억해서 그냥 내가 불러내는 대로 다 나오니까 결국 얘가 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기술이 더 개발이 되고 더 되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얘는 우리가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할 줄 아는데 물어본다는 것은 잘 물어봐야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잘못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잘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거고 또 그런 것을 해석해내는데 지혜로움이 없으면 지식의 나열에 불과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경쟁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좋은 정보를 못 얻으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앞으로는 지혜로움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움을 얻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같은 사물이나 이런 것들 판단할 때 그냥 영양학적으로 비타민이 뭐가 들어있고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대략 탁 쳐다보고 쟤는 무슨 성질이 있겠는데 이렇게 집약할 줄 아는 인삼이 그늘 속에서 완전히 채양망을 다 가리고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저걸 얼마나 열이 많으면 저렇게 가려놨느냐 이래 생각을 해낼 줄 알고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송이버섯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송이버섯은 뜨겁다 차갑다? 뜨거우니까 차가운 바람을 쐬러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보관을 할 때도 어디다 보관을 해야 돼? 시원한 데다가 보관을 해야지 되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걔를 보관한다고 신문지에다 척척 싸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보온을 해갖고 보관을 하면 다 어떻게 된다? 썩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안 해봤어도 대략 이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낼 줄만 알아도 남들보다 훨씬 더 우리 다 아시는 거죠. 사실은 이파리가 두꺼운 채소를 기를 때는 물을 뜨면 줘도 되고 한 번 줄 때 충분히 주는 거고 이파리가 약한 놈은 물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걸 우리 지혜로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서 미나리라고 하는 수생식물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건 먹는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거가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노폐물이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우리 몸은 이제 오염이 되고 흙탕물이 되고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병의 시작은 소화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소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소화가 돼서 위에서 소화가 돼서 장으로 내려가면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요. 흡수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그냥 돌아서 대변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 안이 완벽하게 우리 몸 안이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진입로가 있는 거고 그 진입로를 통과하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몸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방화벽을 엄청나게 철두철미하게 쳐놓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쓴 이유는 여기에 뭐 코로나가 됐든 뭐 바이러스가 됐든 미세먼지가 됐든 이비를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잖아요. 그럼 막아놨는데 이거 지금 저처럼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그걸 누가 해준다? 점막이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진짜 마스크는 점막이에요. 그래서 호흡기 점막, 코로서부터 시작해서 기관지라서 폐로 들어가는 여기가 점막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바싹바싹 만들면 바로 뭐가 걸려요? 감기 걸리잖아요. 코가 바싹바싹 말르면 바로 감기 걸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1년 12달 감기를 달고 살아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병원 의사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나요? 이렇게 물으면 보약 드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가서 따뜻한 자주 드시고 집에 습도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점막이 깨지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이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호흡기 쪽이 그렇고 또 입으로 들어가는 소화기, 입으로 해서 식도로 해서 위장으로 해서 장으로 내려가서 대변으로 나가는 항문까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통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점막이 아주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점막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 중에서도 잘 발달되어 있는 데가 소장 같은 데, 또 대장, 이 장 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잘 만들어지면 우리가 먹었는 음식이 들어갈 때 함부로 아무거나 안 들어가니까 알러지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면역 질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장에서 우리가 먹었는 음식이 썩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패가 되지 않고 우리 몸이 쓸모있게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주는 건 누가 한다?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역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은 내 몸이라기보다도 미생물이 거기 다 관리해준다는 정도로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숫자가 제가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집에서 얘기를 하면 욕조 있잖아요. 욕조 하나 정도가 만약에 미생물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몇 억만 마리가 막 살아서 간다고 TV만 틀면 막 성전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그 캡슐 하나가로 따지면은 물 한 컵 정도도 안 돼요. 유산균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이거 한 컵을 벗어 욕조에 따뜻한 차가운 물을 뜨거운 물 이거 한 거나 부어갖고 욕조에 물을 따뜻하게 데필 수 있을까요? 못 데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막 하지만 사실은 그런 유산균 제제를 드셔서 장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장 속에 이미 살고 있는 기존의 세력들이 고정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고정균들이 새로 들어와서 미생물한테 자리를 내주면서 너도 들어와 살아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미생물의 세계나 우리 사람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한테 좋은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 소장하고 대장하고 따지면 어디에 미생물이 더 많이 산다? 대장에. 그래서 대장은 우리 몸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출발해서 항문까지 내가는 긴 여정 속에서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이 한 6m 나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대장이 상행, 행행, 하행으로 해서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어서 24시간 정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24시간 정도 만에 대변으로 빠져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몸 안에가 한 36.5도, 우리가 지금 36.5도잖아요, 체온이. 근데 실제는 장 안의 온도는 37도에서 38도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 온도입니다. 거기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많이 돼 있으니까 아주 고온 바삭한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먹었는 음식이 부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소장보다는 어디? 대장에서 부패가. 왜냐하면 우리 체류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패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걸 부패되지 않게 막아내는 일을 누가 한다? 미생물이요. 그래서 미생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소장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라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5%가 전부 거기서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근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애들이 들어가는 순간 막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 그 다음에 더 심한 반응이 일어나면 자가면역 반응,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일어나는, 시작되는 거고, 대장은 면역세포라는 개념보다도 여기에서는 우리 몸 안에 아주 중요한 그 면역 물질들을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다시 이렇게 들여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가 좋다.
그 얘기를 하면 블루베리에 있는 아주 좋은 성분,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좋은 성분을 소장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밖에 흡수를 못해요. 근데 이게 대장에 넘어가면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마지막 분해가 더 오랫동안 숙성이 돼서 이제 분해하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우리 몸 안에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대장에 균이 잘 살아야 될까요? 못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깎아 먹었어.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사과를 깎아 먹으면 그 안에 식이섬유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이게 대장에 있는 미생물까지 먹기에는 너무 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소장에 있는 애는 조금 밥을 얻어 먹었는데 대장에 있는 애는 밥을 못 얻어 먹었어요. 오늘도 굶었다 이 말이죠. 근데 사과 껍질까지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밥을 얻어 먹었어요.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덕을 먹었습니다. 더덕.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장에 있는 미생물은 뭐라 그래? 이게 찔겨서 못 먹겠다. 그런데 대장에 있는 미생물은 잘 먹어. 오늘 회식이다, 회식. 그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지금 많은 질환에 노출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식이섬유가 부족한 음식이 너무 서구화된 음식 있잖아요. 이런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면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올바로 관리를 못하니까 면역 기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장염, 대장암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대장암이 없었어요. 과거라고 얘기하는 건 불과 한 25년, 30년 정도에는 우리나라의 대장암은 서열 정말 10위권 바깥에 있는 우리나라하고는 관련이 없는 암처럼 보였던 암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그때 제가 서울서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약국에 오는 손님들이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문 딱 열면은 남자들 들어오면 무슨 약 달라고 그래? 술약. 이거 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자들이 들어오면 변비약 달라고. 그리고 그때는 TV 광고만 나와 틀어도 뭐가 나오느냐면 변비약 전성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변비 광고가 무진장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서구화되느라고 특히 직장 여성분들이 식사가 아침 식사라든가 이런 식사가 올바로 되지 않고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아주 현대인의 표상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비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처럼 예상은 못하고 내가 변비 문제만 잘 다루면 앞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겠구나. 변비 환자가 넘치는구나 해서 변비만 갖고서 아주 몰두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유산균서부터 식이섬유로 해서 변비를 치료하기 위한 모든 방법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많은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나는 변비를 치료했을 뿐인데 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결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변비 치료했는데 선생님, 약 선생님 제 피부가 요즘 엄청 좋아졌어요. 간이 지난번 신체 검사 때는 간이 나쁘다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간이 엄청 좋아졌어요. 또 어디가 좋아졌어요. 이런저런 저는 변비만 치료를 했을 뿐인데 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여러 가지가 되면서 이 메커니즘이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이 얘기를 다 이해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 됐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20년, 25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대장암 시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사실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변비 치료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세월이 흐르면은 대장암 환자를 만나겠구나 했는데 제 예측이 탁 들어맞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장암은 한 서열 3위 정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식이섬유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성 그러니까 고기하고 채식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식이섬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요즘 뭐 저탄 고지가 어떻고 뭐 무슨 뭐 저기 황제 다이어트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이런 어떤 그런 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의 건강법에 우리가 휘둘리면 굉장히 아주 엄청난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들이 먹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육류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자칫하는 순간 독성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 장을 짧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긴 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오랫동안 머물면 고기가 오랫동안 머물면 독소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똑같은 식사를 하면 우리가 병이 멋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한다니까 어떤 장이 작아져가지고 다리를 길고 모양은 멋있게는 바뀌었죠. 소부형으로. 그것이 다 우리 식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가 동물들도 보면은 육식 동물들은 장이 짧아요. 그래갖고 대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채식 동물들은 대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배가 크고 이런 어떤 유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소화가 잘 돼야 되고 장이 건강해야 된다.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이 식이섬유가 충분한 것을 드셔야 하는 겁니다. 식이섬유라는 말도 굳이 표현하면 탄수화물, 그죠? 예,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종류에는 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종류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포도당이고요. 포도당. 또 하나는 녹말. 또 하나는 식이섬유. 이게 다 탄수화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저탄 고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어떤 단편 논리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저탄 고지의 치료 방법, 그 방법이 꼭 필요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머리에 간질이 있다든가 뇌 질환이 있는 일부 사람들한테는 지방식이 갖다 주는 이 영양 공급의 유효성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장을 무너뜨리게 되고 장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 몸에 너무나 큰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순수하게 정제된 탄수화물 말고 포도당과 같은 설탕과 같은 이 액을 말고 녹말의 형태라든가 또는 식이섬유의 형태의 탄수화물이 굉장히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같은 녹말 중에서도 쌀과 같은 녹말은 다른 데 갖고 있는 녹말에 비해서 더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어갖고 얘는 대장까지 먹이가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대장에 있는 미생물한테 먹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주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설탕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를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쌀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뭐 꺼지고 그냥 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이게 만들어져 간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읽다가 신문 기사가 아니라 이걸 보다가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제주도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의회에서 제주도 교육감님을 모셔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장애인 합창단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의원이 그런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듣던 그 교육감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제주시에서 장애인 음악단을 만든다고 한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나.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그 따뜻함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는 요거를 기억하고 집에 가서 각 가정의 건강에 도구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조금 더 지식보다는 지혜로움을 알려주는 하나의 성공장이 된다면 이게 훨씬 더 교육의 의미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고 또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미생물이 잘 살아야 되고 미생물이 잘 살려면은 식이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제가 얘기 드렸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음식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혈액이 모든 일을 우리 몸에 일꾼이죠. 혈액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혈액이 영양분도 실어나르고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것도 실어나르고 전부 다 실어나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혹시 얼마나 긴지 아시는가요? 지금 이 혈관의 길이가 한 12만 킬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둘레가 4만 120킬로. 그러니까는 약 3바퀴 정도. 그러니까 3바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감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요거를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선생님만한 각자의 우리 사람만한 밀가루 덩어리를 이거를 늘리고 늘려서 얼마큼 지구를 3바퀴를 돌립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구 3바퀴를 돌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느다라냐면 우리 최소한도 우리 머리카락보다 20배 이상 가느다랐어요.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99%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혈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혈관은 이렇게 큰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99% 이상의 혈관은 전부 다 얼마나 다 머리카락보다 20배 이상 가느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끈적한 애들이 지나가거나 뭐가 기름때가 깎였거나 아니면 덩어리가 지면 그 혈관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손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혈관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누구나 막론하고 혈관이 이제 3바퀴 돌리던 혈관이 이제 2바퀴 반, 2바퀴 뭐 이러면서 이제 줄어들다가 아이고야 안 되겠다 하면 이제 또 혈관 만들러 하늘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혈관 노화는 바로 우리가 혈관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 노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시작은 다 혈관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 젊은 여자 대학교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가장 걸리기 싫은 질환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순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장 걸리기 싫은 게 뭐냐면 1번이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고 대답하고 2번째는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 3번째는 심혈관 질환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다 같은 질환이에요. 같은 질환인데 그래도 만약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면 저는 이 중에서 3번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암을 걸리자마자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떠나는 건데 자기 삶을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암은 자기 나름대로 삶을 정리하고 가족과 이별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치매도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니고요. 또 보살핌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기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가능한데 심혈관 질환은 그렇지가 않다. 심혈관 질환이 찾아오는 순간 찾아오는 그날 100명 중에 50명은 그날 떠납니다.
그냥 아무한테 이별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찾아오는 순간 50명 정도는 떠나고요. 나머지 25명 정도는 살아남아도 이제는 내 손으로 살아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모든 대소변도 다 타인이 받아내야 되는 이러한 정말 죽지 못한 것보다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요. 나머지 25%는 크든 적든 장애를 안고 살아야 돼요. 네, 이렇다고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질환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심혈관 질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 노화 과정에서 지금 혈관이 줄어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데 또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질환도 결국은 심혈관 질환을 바탕으로 해서 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다시 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면 위에 두 개는 덩다가 좋아지는 거예요. 덩다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건강의 기본으로 삼고 살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혈관 질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지만 모든 병의 시작은 뭘로 시작된다? 염증과 어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증의 시작은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소화가 안 된 소화성 노폐물이라든가 장 안에서 올바로 분해가 된 것이 아니라 부패된 애들이 몸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혈액을 건강하게 만드는 걸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혈관에서 이제 이 변하는 내용들은 이건 금방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자료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에 이게 이런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막혀가고 그냥 막아져 가는데. 그런데 큰 혈관도 대혈관도 이렇게 막혀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져 가지고 여기에 찌꺼기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상처가 나면 여기에 조그만 상처가 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혈관 안에서 독소를 없애는 면역세포들이 걔를 없애는 과정에서 걔도 거기서 싸우다가 죽어요. 그래갖고 죽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쌓이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말세포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시체 덩어리가 면역세포의 시체 덩어리, 독소의 시체 덩어리, 이런 덩어리들이 여기에 와서 쌓이면서 여기가 부풀어가면서 혈관이 막혀버리면 결국은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심혈관 질환이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지혜 먹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고 하면 뭐를 먹어야 되나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잖아요. 이제부터는 당뇨를 없애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이런 단답형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최소한 또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면 훨씬 더 지혜롭고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조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가 있는데 제가 우선 이제 굵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심혈관 질환이 없어지려면 혈액이 깨끗해야 된다. 그죠? 혈액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에 뭐 없애야 돼? 혈점, 피덩어리, 이 덩어리가 이게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혈관 내벽, 혈관 안에 이 여기 내벽이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혈관이 뭐예요? 신축성과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신축성과 탄력성이 있으면 아무리 압이 올라가도 터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름철 나무까지는 휘청되지만 안 부러지죠. 근데 가을, 겨울 나무까지는 부러져요. 그건 왜 그래? 자, 신축성과 탄력성,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굳어가면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굳어가지 않고 얘가 보들보들하면
절대 터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들보들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에 찌꺼기가 끼고 뭐가 해갖고 딱딱하게 굳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염증이 없어야 된다. 아까 염증이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생겨나서 여기에 뭔가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의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런 문제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없어야 되죠. 이제 이거 말고도 물론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정도를 생각해 놓고 이제 그다음부터 혈액을 이제 핸드폰을 이제 들고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혈액이 깨끗한데 도움이 되는 음식 나오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 걔가 쫙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어혈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재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쫙쫙쫙쫙 나오면 그 중에서 내가 딱딱 구하기 좋은 거를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하는 것을 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융합을 잘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내 몸에 맞는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항상 이제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는 이런 하나의 혈액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 혈전을 없애야 된다, 이런 지식을 하나 얻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니라 그냥 바로 물어보면 나와요. 물어보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융합을 할 것이냐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좀 더 잘 될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현대의 어떤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초에는 제가 이렇게 면역수라고 하는 물까지만 끓이고서 그냥 물을 차처럼 매일같이 드시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많이 효험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순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것만 꾸준히 드셔도 3개월이 틀리고 6개월이 틀리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건데 오늘은 여기다가 조금 더 맛있게 스프 형태로 조금 더 이렇게 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업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할 때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혈전을 없애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애를 찾으려면 어디로 갈까요? 사막으로 갈까? 물속에서 사는 애 중에서 찾을까? 아니면 습한 지역에 사는 애를 찾을까? 물속에. 그래서 미나리를 여기다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미나리가 하는 역할은 혈액을 해독하고 그 다음에 이 막힌 것을 풀고 그 다음에 혈전을 어떻게 해요? 깨부시고 이거는 전부 다 누구의 역할이다? 수생식물들이 그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혈전 용해제 중에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어디 출신이냐면 버드나무 말고 뭐지? 수양버섯. 버드나무? 네네네. 버드나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라는 건 어디에 살아요? 물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에 사는 애들은 물을 정화하고 물을 버리는 능력이 기본으로 있지 않으면 물가에서 못 사는 거예요. 물에서 사는데 물을 안 버리고 물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꼴까닥하죠. 물 먹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옛날에는 땀이 잘 났어요.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 그 아스피린을 감기약으로 쓰던 시절에 옛날에 경험해보신 지금 세대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감기약이라는 거는 아스피린을 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약국에 가면. 그때 그 아스피린은 어떤 용도냐면 해열 진통도 진통이지만 이거를 먹고서 싹 누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딱 있으면 땀이 그냥 이 쏟아지면서 감기도 훅 하고 날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감기약으로 썼는데 그거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위장이 구멍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막힌 것을 풀는 성질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감기약으로 아스피린을 쓰다가 잘못하면 사람을 잡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감기약으로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서 감기약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 혈전. 그러니까 혈관의 염증이라든가 혈관에 의해서 지금 혈관 노화에 의해서 모든 병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 피가 덩어리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 뭐 의학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가장 지상 과제가 그거예요. 피를 맑게 졸졸졸 흘러가게 무엇으로 도와줄 거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의 가장 첫 걸음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니까 가장 값도 싸고 가장 무난했던 약이 또 아스피린인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용량을 줄여서 아주 애기들 먹는 용량만큼 사람들한테 먹게 만들었어요. 먹게 만들면서 혈전 용해제로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쓰다 나니까 최소한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8년도 이전에는요. 이 아스피린을 그러니까 비타민제 먹듯이 그냥 중년 이후에 아스피린 하나 먹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서 드시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와서 아스피린 드세요. 아스피린 먹으면 좋다면요. 이러면서 아스피린을 먹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시절인데 어느 순간에 지금 보면 약국에 가면 아스피린 사라졌죠. 아스피린 못 구해요. 이제 구할 수는 있지만 옛날처럼 약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냐면 적은 용량이라도 아스피린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한테 문제가 또 나타나는 게 또 발견된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이 야금야금 부서지더니 혈관이 터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많이 드신 분들 보면 여기저기 시끄럽게 멍이 들어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고 아스피린을 먹었는데 결국은 혈관이 약해져서 터져버리니까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먼저 노출이 되니까 이제 FDA 의료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아스피린을 전문가가 판단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말고는 예방약 차원에서는 드시지 마세요. 이걸 권고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걔가 화학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스피린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이 코로나가 오면서 백신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혈전이 많이 생겨난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혈전이 자꾸 생겨나고 병원에서 줄 수 있는 약이 뭐다? 아스피린밖에. 그게 제일 만만하니까 아스피린을 처방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건강에 도구로 그걸로 쓰게끔은 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콩나물을 1년 365일 먹는다고 혈관이 터지겠어요. 미나리를 365일 먹는다고 터지겠어요.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나물만 잘 먹어도 혈전 문제라든가 우리 몸의 해독 능력 이런 것들을 피를 맑게 만드는데 아주 충분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콩나물이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알파파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콩나물이 있는데 그거는 혈액을 맑게 만들고 그 나라는 심장병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 사망률 1위가 심장병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기 많이 먹으니까. 기름덩어리 많이 먹고. 그래서 심장병의 사망률 1위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는 방법에서 가장 알파파나 이런 거를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다 몰랐던 어쨌든 써보니까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콩나물을 쓸 수가 있는데 콩나물을 기내는 심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 심이 있다? 1 내지 2cm 이렇게 바람 탁 뗀 애들 있잖아요. 요 애들이 심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싹을 틔워서 콩싹차를 만들어 드셔도 좋고 또 아니면은 지금 미나리 지금 많이 나오죠. 미나리 같은 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말려서 또는 이렇게 토막을 쳐서 소금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말려가지고 놔뒀다가 무만댕이 같은 거 한 줌 집어넣고 위에 한 줌 집어넣고 이렇게 차처럼 끓여서 매일같이 드시는 이런 단순한 일 하나만 갖고도 정말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넣을까요? 우리 점막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 미나리, 다시마 요 세 가지가 딱 합쳐지면 사실은 오늘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거 하나만 갖고서도 간의 해독도 되고 피 해독도 되고 혈전도 없애주고 점막도 강화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간단한 처방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문제는 꾸준히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완을 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북어가 들어간 거예요. 예, 북어가 들어갔는데 북어는 저는 좀 뭐랄까 영물이라고 표현을 쓰면 될란가요? 그냥 이렇게 생선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여름철에 개구리가 죽었는 거 본 적 있어요? 길바닥에서. 네. 어떻게 뭐 있어도 근데 걔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썼어, 말라했어. 바짝 말라했어. 바짝 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봤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봤잖아요. 저 깨구리가 왜 안 썩는지. 아, 진짜 말라있어. 걔는 죽었는데 안 썩잖아요. 다 말라있어. 그냥 다 말라서 그냥 저 캔맥주 팍 이렇게 밟아서 놓고서 발로 탁 차는 것처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어떤 생물학자 눈에는 그게 아주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냐면 쟤는 왜 안 썩지? 장마철에 죽었던 어쨌든 습도가 높은 어떤 얘는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왜 안 썩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갖다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 표면에 엄청난 항생제, 세균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이겨내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물질과 같은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지금 약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차세대 항생제라고 해서 아주 가장 많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이게 바로 깨구리 껍질에서 추출한 그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약이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학자가 깨구리를 본 게 아니라 북어를 봤다면 어떻게 됐어요? 북어 우리 저기 고사 지내잖아요. 자동차 사가지고 고사 지내고 나면 어때요? 그 차가 이제 한 10년 굴리고 나면 차가 서끔서끔해져가지고 이제 차 좀 바꾸려고 해서 뒤 트렁크에다가 매달아놓은 실판에다 매달아놓은 북어 보면 북어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죠. 차는 서끔해졌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걔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엌 옆에다가 항상 이렇게 매달아 놨다가 집에 이제 물론 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시고 왔을 때도 해장국으로도 끓여드렸지만 객지에 나가서 물갈이하고 들어와서 설사하고 뭔가 배탈이 나게 되면 북어국을 끓여서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우리 조상분들의 지혜로 왜냐하면 그게 항생물질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 뜻이. 그런 데다가 이 북어에 있는 우리 콜라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북어를 푹 끓여가지고 묵처럼 만들어놓고 그거 매일같이 드시면 북어 한 동가리씩을 매일같이 드시면 정말 좋아지는 데가 많아요. 뭐 이렇게 무릎 관절도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고 피부도 탱글탱글해지고 왜냐면 얘가 콜라겐이니까. 그리고 비싼 콜라겐 막 사서 드시지 말고 북어 머리, 북어 껍질, 북어 포까지 넣어가지고 팍 삶아가지고 여기 보령이니까 뭐까지 더 넣을까요? 이 해산물, 말린 홍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그냥 완전히 확 과가지고 그걸로 묵을 써서 그걸 가지고 한 동가리씩만 매일 드세요. 지겨울까요? 그럴 정도로 이제 북어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근력도 만들어내고 혈관의 탄력도 만들어내고 몸 안의 염증을 제거하는 항생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북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참 재밌어요. 이 콜라겐 덩어리가 들어온다고 콜라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콜라겐 우리 벽돌이 많고 여기다 이태리 대리석이 오면 뭐예요? 누가 있어야 돼? 일꾼이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렇듯이 콜라겐이 들어와도 콜라겐을 갖고서 우리 몸에 콜라겐을 바꿀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 바꿀 줄 아는 애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식이유황이라는 애들.
그래서 MSM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하고 양파를 집어넣는데 사실은 무, 양파뿐만 아니라 대파 같은 데를 보면 톡 쏘는 애 있잖아요. 마늘. 이것을 12유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매일같이 왜 그 어떤 육개장집 보니까 육개장 보니까 무하고 대파만 넣고 끓이는 육개장이 있던데 그 육개장 같은 거는 열심히 먹어도 한 6개월, 1년 정도 만약에 드시면은 이 손에 아구에 힘이 박힐 정도로 몸에 근력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단백질을 먹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얘네들이 만드는 그 힘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많기 때문에 무하고 요것만 먹어도 혈관도 탄력성이 있고 피부도 탄력성이 있고 모든 데가 다 탄력성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대파를 쓰지는 않았는데 무하고 양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 마늘도 넣고 대파도 넣으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넣는데 이제 재료가 많아지고 또 복잡할까봐 제가 그냥 대표 무하고 양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또 그 작용 말고도 혈액을 맑게 만드는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얘가 사과하고 만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아까 무, 미나리, 다시마, 물만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 이제 이쪽 편으로 얘기하면 사과, 양파, 스프만 열심히 먹어도 그냥 딱 두 가지만 사과하고 스프만 양파하고만 끓여가지고 이 사과, 양파, 스프 요것만 열심히 드셔도 없어질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심혈관 계열의 중에서 없어질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양파하고 사과랑 짝을 맞춰주려고 제가 대파를 뺐을 뿐이고 그러나 대파도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혈관의 탄력성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조금만 조금 더 그래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얘기를 조금 더. 그 다음에 이 오늘처럼 날씨가 습한 날은 이 몸에 이 대사가 잘 안 돼. 그렇죠.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비가 오려나 이런 날씨가 왜 이래 무릎이 아프네 뭐 이러잖아요. 몸이 처지잖아요. 이 습하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개념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졸졸졸졸 흘러가는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잘 안 흘러가면 물줄기를 쫓아가다가 어디가 막혔나 보고 막힌 자리에 돌덩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치우면 되잖아요. 그럼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이 아니라 물은 분명히 있는데 물이 안 보이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진흙 같은데, 이게 뻘 같은데, 이게 분명히 물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 안 보여요. 이것을 우리는 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습이 우리 몸에 정체가 되면 이 혈전 덩어리랑 더 버금갈 정도로 우리 몸의 순환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몸을 굉장히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습을 제거해야 되는데 습을 제거하려면 어디에 가야 있을까요? 습을 이기는 애. 이거는 어디 습한 곳에서 사는 애야. 그래서 버섯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왔어요? 표고버섯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표고버섯에 무슨 성분이 있고 좋대 이것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 사는 모양을 보고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실제 해보고 나니까 이 안에 레티난이라는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기능 강화하는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가 이 습한 데서 사는 애들은 습한 데는 습한 것만 살지 않고 습한 데 누구도 많이 살아요. 습한 데 가면 병균, 세균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근데 얘가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버섯은 굳이 얘기를 하면 얘들 다 천연 항생제. 예, 그래서 목감기 같은 것들이 오거나 이럴 때 여기가 오고 이럴 때 그냥 표고버섯만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궈 놓으면 표고버섯 지금 법제하듯이 그냥 이렇게 담궈 놓잖아요. 그러면 우러난 물 있잖아요. 그 우러난 물로 입을 가글을 하거나 그거를 차처럼 조금씩 이렇게 마시기만 해도 이 목 안에 있는 염증이 깔아앉는 것을 실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습한 데서 자라면서 그런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습한데 있는 버섯은 뭐다? 천연 항생제. 예. 그런데 걔가 항생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습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섯을 말리면 어떻게 말라요? 쫙쫙 말라요. 부스러지도록 말려요. 다른 거 만드는 거랑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버섯은 바깥에 만들면 거들거들하고 촉촉한데 개의 진짜 숨어있는 모습은 뭐예요? 말르고 싶어하는 게 개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인삼을 쳐다볼 때 그늘을 막을 다 해놓고 이런 데서 사는 거지만 개의 본성은 뭐라 그랬어요? 추운 게 아니라 덥기 때문에 그 안에 그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덥기 때문에. 제가 단호박을 지금 올해 3년째 농사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작년까지 단호박을 한 600평 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출근하고 퇴근길에 또 살펴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1,400평 지금 어제 일요일 날 전부 다 거름 주고 다 했어. 뿌리고 유박비료 주고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이쁜 게 그늘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양산을 쓰더라고. 이런 호박이 그냥 이렇게 바깥에 들어가서 탁 달리는 게 아니라 뭐라? 지가 먼저 이 이파리를 만들고 이 양산을 만들고서 햇빛을 가려놓고 그 안에서 탁 양산 쓰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성질이 더운 애예요? 추운 애예요? 더운 애예요. 따뜻한 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식물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 지금 혈관 내력이 깨끗해야 된다. 이 책임을 맡고 들어간 애가 누구? 그게 버섯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두 개의 책임을 맡고 들어간 애가 누구? 이 비나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탄력성과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 북어를 도와주는 그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식이유황 성분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양파가 자기의 고유의 영역도 있지만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양파가 여기 지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포막의 염증이 없애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염증 없애는 것도 사실은 비나리가 선수권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이제 이 염증을 없애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오메가3는 어디에 많냐면 등푸른 생선에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구하기 쉬운 게 들깨가루 지금 이렇게 있는 견과류에 준비하고 있는 아몬드하고 호두가 지금 와 있잖아요. 여기에 오메가3가 많고요. 그 다음에 콩에도 오메가3가 많습니다. 그리고 콩을 끓이면 뭐가 나오죠? 거품 나오잖아요. 그게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이라는 말은 무슨 말? 비누 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포닌이라는 것은 비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때가 낀 거, 얼굴은 때가 끼니까 비누로 때를 닦아내면 몸 안에 있는 때는 누가 닦아내요? 사포닌이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콩이기 때문에 혈관의 염증을 없애주고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콩 속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콩을 함께 집어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조로 얘기 나오기 위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 씨앗으로 쓸 종자들을 어디다가 보관했어요?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안 보이는데. 근데 그때 처마 끝에 매달아놨는 이런 거 보셨죠? 뭐 콩도 매달아놓고 수수자루도 매달아놓고 뭐 이랬잖아요. 옥수수도 매달아놓고.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쳐다볼 때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추운 겨울에 쟤네들은 바깥에서 얼어서 죽지 않지, 망가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이라는 거는 처음에 만약에 콩이 됐던 옥수수가 됐던 얘를
추수를 해서 실내로 갖고 들어오면 오메가3가 만약에 10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처마 끝에 매달아 놓으면 오메가3가 몇 개가 생긴다? 100개도 생깁니다. 몇 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훨씬 더 증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추위를 견뎌내려고 자기가 얼으면 안 되니까 오메가3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자기 몸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더 응축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이 누르는데도 더 많이 눌렀다가 탁 넣으면 다 튀잖아요. 그래서 추위의 바깥에서 얘를 씨앗을 응축시키고 여기다가 기본적인 오메가3를 장착을 하게 만들어 놔야 그 이듬해 아무 탈 없이 얘가 싹을 트고서 심차게 약진을 해서 싹이 트기 때문에 옛 어르신들이 씨앗으로 쓸 것은 실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처마 끝에 매달아 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콩을 그냥 구해왔지만 이제 제가 치료의 용도로 치료용으로 콩을 쓰겠다고 생각하면 이 콩을 어디다 보관할까요? 냉장고. 네, 냉장고에다 보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이 냉동고에다 넣어놨어요. 냉동 창고 안에다가 콩을 넣어놔서 얘를 아주 냉동을 시켜가지고 지금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걔는 바깥에 갖다 심으면 또 싹도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이게 치료용으로 개념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실제 우리가 적용했을 때 엄청난 차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꾸 지혜로 통해서 이런 걸 얻어야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오늘은 혈관 건강 면역수라는 데다가 바나나, 사과하고 콩을 끓여놓은 얘를 지금 합쳐준 거예요. 우리 제 책에도 바사 콩죽이라는 이런 단순히 그냥 맹물로 바나나, 사과, 콩만 끓여놓는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혈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수면 장애,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이라든가 또 그 여러 가지 여성의 갱년기 문제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게 바사, 바나나, 사과, 콩만 끓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콩물을 많이 먹으면 뭐 해야죠? 혹시? 설사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본인이 만약에 변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콩의 양을 조금 더 드리시는데 콩의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복수가 차거나 간 질환을 갖고 있거나 몸에 여러 가지 이 수종 그러니까 몸에 부기가 생겨서 치료가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처방 중에 하나가 바사 콩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나나 사과가 들어가서 그냥 노약자분들 또 환자분들한테 설사를 자꾸 시켜버리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이고 그런데 이거를 바나나, 사과, 콩물을 지금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해독을 하는 이 육수를 꺼내가지고 갖다가 집어넣는 이런 형태의 거가 오늘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또 평상시에도 이거를 잘만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이 자체를 끓여서 이 국물로 김치를 담근다든가 동치미 같은 거 굉장히 맛도 있고 그 동치미 자체가 아주 보약이 돼.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기본 국국물로 해도 되고 심지어는 밥물로 삶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각 들어가 있는 재료의 양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끔 양에 대한 가감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맨 마지막에 여기다 들깨를 섞어서 이렇게 타서 먹고 싶었었는데 제가 들깨를 준비를 해놓고 들고는 거를 이거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다 들깨가루까지 타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아침 식사 한 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거 꾸준히 드시다 보면 여러 가지 심혈관 계열뿐만 아니라 우리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그 염증 질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니까 이것들을 한번 잘 여러 가지 배운 걸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갖고 내 입맛에 맞고 하기 좋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복합당이라고 하는 이제 제 음식 치료의 거기 꽃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만성질환 환자한테 쓰고 있는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쓰는 처방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2시간 동안에는 이제 뭐 갱년기라든가 이런 것 기본으로 지금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예고는 그렇게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요거 이렇게 제출해 주신 분 중에 혹시 안 제출하신 분이 있으면은 내일 다음 주에 올 때 또 마무리 줘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봐갖고 차라리 실습 내용을 여기에서 뭔가 중요한 거를 공통분모를 찾아서 실습 내용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참조로 이제 조금 더 음식 치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 싶고 이랬을 때 이제 제가 유튜브라든가 제가 방송을 해서 많이 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네이버에 여기 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치셔도 되고 한국 푸드 닥터라는 이름을 치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카페, 뭐 유튜브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제 이번 기회를 우리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 끝난 이후에도 수시로 거기 들어와서 정보 서로 교환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도 주시고 그러면 제가 보령입니다 하면 제가 그냥 더 적극적으로 답을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 아이가 제출 안 하신 분은 조금 더 다음 주에 갖다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